건강한 허리를 위한 펠빅 클락 운동. 펠빅 클락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긴장된 허리와 뻣뻣한 엉덩관절의 스트레칭, 그리고 코어 근육 강화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편편한 윗면 중앙에 삼각형 모양의 엉치뼈가 닿도록 세팅하고 볼록한 아랫면을 활용해 골반을 움직여주세요. 시계의 숫자를 지표 삼아 다양한 방향과 패턴으로 허리와 엉덩관절 운동을 진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재교육원에서 필라테스 강사를 맡고 있는 한송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건강한 허리를 위한 골반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 좀 이 골반에서의 움직임을 잘 하지 못하시거나 혹은 골반에서의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펠빅 클락이라고 하는 제가 들고 있는 간단한 소도구인데요. 이 소도구를 이용을 해서 좀 골반에서부터 움직임을 같이 만들어내면서 허리의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운동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파트로 저희가 접근을 할 거예요. 굽힘 시의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펴을 할 때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몸통을 돌릴 때 통증을 느끼신 분들을 좀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그런 원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동을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이 로어백 페인, 일반적인 요통 혹은 허리 통증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통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허리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뼈나 관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특정 질환을 지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인대나 근육과 같은 연부 조직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도 전부 다 이 요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요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왜 이런 허리의 통증들이 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리뼈의 기능, 펑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펑션은 일단 크게는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적인 지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보호하는 것,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척추 중에서 허리뼈 영역 같은 경우에는 머리부터 내려오는 모든 뼈의 무게를 다 지지를 하면서 상체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허리뼈의 역할이고요. 또 척추의 그런 형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척추들은 좀 스파이널 코드라고 하는 이 척수, 신경을 보호하는 것까지도 이들이 해주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기능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거라든지 좀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허리는 좀 전체적인 구조적인 특징상 허리 뼈만으로는 안정화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골반 주변부에 있는, 허리 주변부에 있는 근육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안정화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허리가 이렇게 좀 많이 아픈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그 구조적인 특징을 통해서 허리가 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허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척추뼈에 비해서 이 수직 압박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상으로 아무래도 좀 더 아래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수직 압박력이 당연히 허리에서는 가장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 돌기관절면, 척추와 척추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이 관절면이 좀 시상면 방향에 놓여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상면의 움직임이 용이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상면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쪽 굽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크게 제한이 되는 건 아니지만 특히 돌림, 회전 운동에서는 아주 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허리에서의 회전은 거의 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정도로 이런 좀 구조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허리 같은 경우에는 또 과운동성을 많이 갖는 관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위쪽에 있는 등뼈 영역들은 이 갈비울이 흉곽과 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음으로써 좀 움직임이 많이 잘 제한되려고 하는 특징이 많다 보니까 그와 인접한 바로 아래쪽에 있는 허리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하를 많이 받는 데다가 많이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많이 쌓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현대인들이 허리가 안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이 앉아서 생활을 하는 좌식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앉아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서 있을 때보다 허리가 받아야 할 압력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좀 허리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허리에서는 굉장히 좀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활동 같은 걸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허리뼈의 특징 때문에라도 좀 더 같이 살펴봐야 할 이 조직, 연부 조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척추 원반.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이 디스크, 척추 원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척추 원반 중에서도 특히 이 허리에 있는 척추 원반들은 좀 높고 탄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척추가 받는 압박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오는 스트레스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잘 견뎌내기 위해서 좀 다른 척추에 있는 원반들보다 좀 더 높고 탄력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얘네가 하는 역할 중에서 이 척추와 척추뼈 사이에 간격 장치를 하는 것도 이 디스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간격 장치 역할을 해줌으로써 돌기 사이 관절들이 받는 이런 좀 압박력들을 많이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또 이 척추 원반의 역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척추 사이 구멍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함으로써 우리 이제 척수에서 갈라진 신경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 허리에 있는 척추 원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척추 원반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허리 주변에서 오는 그런 충격 흡수라든지 또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을 잘 경감시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좀 허리 디스크에 문제들을 갖는 경우에는 이런 신경들의 압박 혹은 관절들의 압박을 많이 증가시켜서 또 허리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좌식 생활 같은 걸 오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허리 디스크들이 받는 압박력, 스트레스도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사실 디스크가 어느 정도는 높이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는 없지만 그걸 주변부 근육들과 함께 좀 강화를 해준다면 디스크나 또 돌기 관절들이 받는 압박력을 우리가 줄여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구조적인 아이들에게만 의지한 것보다는 주변부 근육들의 강화를 통해서 이런 구조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허리뼈의 구조라든지 뭐 척추 원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좀 더 이런 주변부를 강화를 통해서 이 허리의 통증을 경감시켜 주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너코어 머슬, 이 깊은 곳에 있는 좀 근육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뭐 이너코어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뭐 위에 있는 가로막부터 시작을 해서 배 주변부를 감싸고 있는 배 가로근, 그리고 골반, 바닥을 받쳐주고 있는 골반 바닥근, 그리고 척추 뒤쪽에 붙어서 척추 마디마디마다 붙어져 있는 이 뭇갈래근, 이 4개의 근육들에 의해서 우리는 1차적인 허리의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얘네들을 이렇게 4개로 묶어 놓은 것처럼 개별적인 힘으로 안정성을 획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 4개의 근육의 동시 활성화, 동시 수축을 통해서 우리는 복압 조절을 할 수 있고, 이 복압을 일정하게 조절함으로써 좀 더 허리가 움직임을 하는 동안 안정성을 획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허리에 좀 문제가 있으신 뭐 회원분들 혹은 뭐 그게 선생님들 본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허리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 이 이너코어 머슬들을 활성화시키고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사실은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꼭 테스트를 해보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이너코어의 활성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뭐 어떤 근육이 좀 더 과활성이 되어져 있다던가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코어를 또 잘 쓰기 위해서는 흉곽과 골반의 올바른 위치, 갈비우리와 골반의 올바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근육의 사용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좀 올바른 자세를 갖게 하는 데에도 집중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근육은요, 우리 업도미널, 배 근육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배 근육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앞서서 이미 봤었던 배 가로근, 그리고 앞쪽에 일직선으로 놓여져 있는 배 고등근과 그리고 뱃속빗근, 배 바깥빗근, 총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진 이 복근 복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복근들 같은 경우에는, 배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 중에 이러한 척추의 보상적인 움직임들을 얘네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근들은 이렇게 뭐 우리 몸통을 굽힘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을 발휘를 하는 근육이긴 하지만 뭐 그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지금 쓰여진 것처럼 안티 익스텐서, 안티 레터럴 플렉서, 안티 로테이터로서 이 움직임이 일어날 때 그 보상을 잡아주는 역할들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허리에서는 이런 좀 과다평의 보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과다평을 막아줄 수 있는 건 사실은 이 배근육들이 해주는 너무 중요한 역할이겠죠. 좀 허리에 통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들, 특히 편 패턴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혹은 한 분절에서의 허리에 펌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한다면 특히 이 배근육들의 활성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배근육들 중에서도 뱃속빗근이나 배 바깥빗근은
이 회전, 몸통에서의 돌림을 좀 담당하고 있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몸통에서의 돌림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돌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얘네가 해주어야 하는 너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 배 근육들이 보시는 것처럼 배 가로, 그 다음에 복직근, 배 고등근, 그리고 내외 복사근들이 좀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근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좀 여러 방향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을 좀 잘 견뎌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배 근육들을 데리고 운동을 하실 때 너무 짧아지게 만들어내는 단축성 수축에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얘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좀 그런 기능에도 초점을 맞춰서 트레이닝을 해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좋은 허리에서의 안정성을 획득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근육은 이 척추 후면부에 부착되어져 있는 근육들입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척추 세움근들, 우리 흔히 기립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근육들인데요. 이 척추 세움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척추의 광범위한 움직임을 조절하면서도 좀 안정성을 담당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허리 쪽으로 내려와서는 근막으로 연결돼서 아주 길게 부착되어져 있으면서 좀 전반적인 움직임과 좀 안정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는 근육들이 바로 이 척추 세움근들이고, 특히 척추 세움근 중에서도 이 등 영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등에 있는 척추의 그 뒤구붐이 너무 과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힘을 써주는 자세 유지근으로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척추 전체를 안정화하는데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척추 기립근들, 세움근들을 다 드러내고 나면 이제 심부에서 나오는 우리 묵갈래근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묵갈래근 같은 경우에는 좀 세움근들처럼 넓은 범위에 이렇게 막 크게 부착되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척추 마디마디마다 아주 짧게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주는 역할은 이런 척추에서의 돌림을 아주 좀 정교하게 조절할 수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좀 우리 고유수용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척추의 올바른 위치를 좀 찾게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이런 심부에서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일반적으로 이 묵갈래근이 만들어내는 척추의 움직임은 척추의 폄의 방향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척추가 앞쪽으로 계속 당겨져 나가려고 하는 앞쪽 전달력에 있어서는 좀 척추가 앞으로 끌려나가지 않게 대항하는 하나의 또 중요한 근육이 됩니다. 그래서 척추뼈가 계속 앞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뒤에서 붙잡아서 척추 간의 안정성을 획득시켜주는 게 바로 이 묵갈래근의 역할이고요. 특히 다른 영역에 비해서 허리랑 그 다음에 엉치뼈 영역에 굉장히 굉장히 크게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실제로 허리 부분을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묵갈래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근육은 일리옵소아즈, 우리 엉덩허리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에서처럼 이 엉덩근, 일리아커스와 큰 허리근, 소아스 메이저가 만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엉덩관절의 굽힘을 만들어내는 근육인데요. 실제로 이 큰 허리근 같은 경우에는 엉덩관절의 굽힘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허리 영역에 붙어 있으면서 허리의 수직 안정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허리의 수직 안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 이 허리에서도 굉장히 이 심부 그리고 센터에 가장 가깝게 부착이 되어져 있으면서 허리뼈에 압박을 제공을 하고요. 그 압박력을 이용해서 허리 영역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리옵소아즈는 허리에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긴장도가 많이 올라가서 좀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골반에서의 앞쪽 기울임과 허리뼈의 이 앞구붐이 증가된 상황에서는 이 수아스 메이저 큰 허리근이 허리뼈를 자꾸 앞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앞쪽 전달력을 증가시켜요. 이러한 문제를 이용을 해서 허리뼈에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자꾸 허리를 앞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힘들이 생기다 보니까 뒤에 있는 무갈래근들이 힘을 제대로 잘 못 쓴다든지, 그리고 앞쪽에 있는 배근육들이 힘을 잘 못 쓰는 경우들에서는 이 허리에서의 통증을 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근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큰 허리근의 문제들, 일리옵소아즈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을 해주는 것은 허리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육들이 이제 이후에 제가 운동들을 설명을 드릴 때에도 계속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트에서는 이 근육이 어떤 힘을 써야 되는구나, 여기에서는 또 어떤 능력들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서 운동을 따라와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이 척추에서의 굽힘 패턴에서의 문제, 그리고 편 패턴에서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테이션, 회전 패턴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허리의 통증, 허리의 통증을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허리의 통증은 이 굽힘 패턴에서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리를 앞쪽으로, 몸통을 앞쪽으로 굽혔을 때 허리에 통증이 증가하거나, 꼭 직접적인 허리의 통증이 아니더라도 하지로의 방사통이 증가하는 경우 이 허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굽힘 패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굽힘 패턴에서의 되게 대표적인 질환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척추 원반의 탈출증, 그리고 편편등이라고 해서 이 척추의 만곡이 많이 감소되신 분들, 그리고 이 허리엉치 영역에서의 좀 염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서 우리가 굽힘 패턴에서의 문제를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척추 원반 탈출증은 허리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주변에서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파트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굽힘 패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좀 굽힘 방향으로의 운동을 수행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원반 탈출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몸통을 앞으로 굽히게 되면 또 척추 원반이 자꾸 뒤로 밀려나려고 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움직임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혹은 2, 3일 뒤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 운동을 했을 때의 통증 여부를 보기보다는 좀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경과를 함께 지켜보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운동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어떤 운동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운동은 락 포워드라는 동작이에요. 락 포워드는 이 펠비클락 위에 골반을 올려놓고 6시 방향으로 굴리는 동작입니다. 이 6시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허리에서의 이 앞구분과 그리고 골반의 앞쪽 기울임을 만들어내면서 좀 척추의 만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이 되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좀 뒤쪽으로 밀려나 있는 척추 원반들을 앞쪽으로 좀 더 보내려고 하는 센트럴라이징, 중심화를 할 수 있는 좀 하나의 운동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기울이는 운동을 수행하지 않을 건데요.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뒤쪽 기울임을 증가하는 운동들은 오히려 좀 디스크, 척추 원반들을
뒤로 밀려나가게 하는 압력을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 첫 번째 운동에서는 우리가 좀 제한을 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락포워드를 어느 정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점진적으로 운동의 범위를 넓혀서 반원, 반달을 그리는 하프문 동작, 그리고 완전히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골반을 움직이는 클락와이즈, 카운터 클락와이즈 동작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동작을 좀 하고 나서는 우리 할 수 있는 동작이 이제 힙 로테이션 드릴이라는 동작을 수행을 할 건데요. 이 힙 로테이션 드릴은 골반과 허리를 최대한 고정시켜 놓고 이 넙다리뼈, 대퇴골을 움직이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반과 좀 넙다리뼈를 분리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하는 동작입니다. 특히 좀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좀 보다 보면은 이 허리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이 힙 조인트, 엉덩 관절의 움직임이 서로 잘 분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에서의 좀 안정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안정성 확보를 해주고 또 넙다리뼈의 가동성, 힙 조인트의 가동성, 엉덩 관절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동작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레그 슬라이드, 토탭스라고 하는 운동을 점진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좀 움직임을 수행을 할 때 골반과 허리 영역을 안정화시키는 운동들, 그리고 브릿지라고 하는 동작까지 넘어가면서 좀 뒤쪽에 있는 둔근, 우리 볼기근들과 허리를 세움하는 우리 척추 세움근들을 같이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동작을 수행을 할 때에는 배근육들의 활성까지 함께 요구를 하면서 좀 앞뒤 전체에서 오는 척추의 안정성 획득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동작과 함께 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월스쿼트, 벽에다가 등을 기댄 상태에서 우리 또 펠빅 클락을 골반 뒤쪽에 두고 움직임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처음에는 락 포워드, 6시 방향으로 굴리는 동작을 먼저 수행을 할 거고요. 점진적으로 동작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 클락와이즈, 카운터 클락와이즈 동작을 수행을 할 거예요. 서서 동작을 수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척추들은 누워있을 때보다는 서있을 때 더 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누워있는 상태에서만 운동을 수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서있는 상태에서도 동작을 수행을 하게 해서 척추가 받는 좀 압력이 증가된 상태에서도 근육들이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냥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벽에다가 좀 등을 기대고 서 있기 때문에 실제 척추가 받는 압력보다는 좀 더 스트레스가 경감된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지의 근육들을 강화하는 효과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운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볼 동작은 앞 기울임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골반을 중립에서 6시 방향으로 굴리는 동작입니다. 이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허리의 펴과 골반의 앞쪽 기울임을 만들어냅니다. 허리 후면부 근육의 긴장도를 올리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동작이고 앞쪽 기울임을 유지한 채로 등척성으로 버티는 동작은 뒤로 밀려난 척추 원반을 중심으로 보내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척추 원반 관련 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시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을 뒤쪽으로 기울이면 허리의 굽힌 방향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척추 원반을 뒤쪽으로 밀어내는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 후면부 근육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허리의 압박력이 증가하는 자세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동작은 반달 그리기 운동입니다. 골반을 3시 방향으로 기울였다가 6시 방향으로 굴리면서 허리 뒤쪽 만곡이 커지고
그대로 9시까지 갔다가 다시 9시부터 6시, 3시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허리 후면부 근육들의 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을 좌우로 움직여내며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골반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과하게 옆으로 비틀면 허리의 통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허리를 뒤쪽 기울임한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허리에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립골반 이상 뒤로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을 수행합니다. 연결해서 시계, 반시계 운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랫배의 힘으로 12시 방향으로 약간 골반을 기울였다가 3시, 6시, 9시, 12시 방향으로 돌아오는 시계 방향의 움직임과 반대로 돌아오는 반시계 운동은 허리 골반의 주변부 근육을 사용하여 반달 그리기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때는 골반의 뒤쪽 기울임을 약간 만들어내며 동작을 수행하는데 무작정 허리를 뒤로 누른다기보다는 허리를 길게 늘려내며 작은 범위의 허리 굽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척추 원반 관련 질환을 가진 회원분들은 원반의 높이가 감소하면서 척추의 돌기 사이 관절이 받는 압박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엘롱게이션, 즉 신연하며 척추의 굽힘을 만들어내는 것은 원반이 받는 압박 자체를 감소시키면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너무 과한 척추의 굽힘을 강조하거나 허리를 너무 꽉 바닥에 누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동작은 엉덩관절 돌림 운동입니다. 다리를 돌리며 엉덩관절의 가동성을 획득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허리에서의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골반과 엉덩관절을 분리하는 움직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골반은 고정시켜두고 넙다리뼈만 움직이도록 노력하고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늘려가면 됩니다. 허리에 척추 원반 탈출증을 가지신 분들은 다리를 하늘로 들어 올릴 때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다리를 들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한 과도하게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면 허리의 과한 굽힘 및 허리의 압박력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동작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작은 레그 슬라이드라는 동작으로 매트 필라테스의 대표적인 동작 중 하나입니다. 다리가 레일 위를 따라 슬라이딩 하듯이 쭉 뻗었다가 당겨오는 동작입니다. 아무래도 골반 아래에 펠빅클락이 있다 보니 골반은 더욱 흔들리게 되고 그 위에서 균형을 잡고 안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허리 통증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허리 골반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동작을 진행할 때 다리를 한쪽씩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골반이 좌우, 앞뒤로 기울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골반이 기울면 허리에서도 비틀림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펠빅클락 위에서 골반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이를 견뎌내며 허리는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골반의 흔들림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리를 뻗는 정도를 줄여서 동작의 범위를 조절해 주시면 더욱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토탭스라는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작 역시 매트 필라테스의 한 동작으로 테이블탑 자세를 만들고 발가락으로 바닥을 탭하는 동작입니다. 레그 슬라이드보다 동작의 난이도가 증가하게 되고 허리 골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배근육의 힘을 더욱 요구하게 됩니다.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허리의 압박력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동작 중 골반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회원들의 경우에는 양 다리를 다 들고 하기보다는 한쪽 다리는 바닥에 내려놓고 한쪽 다리씩 움직임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동작은 브릿지입니다. 볼기근과 함께 배근육, 척추 세운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발바닥 아래에 펠빅클락에 둥근 면을 두고 엉덩이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골반을 뒤쪽 기울임하며 허리부터 하나씩 들어 올려 척추 분절을 하는 동작이지만 이런 동작은 오히려 허리의 압박력을 과하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변형해서 동작을 수행합니다. 골반과 몸통을 한꺼번에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내려올 때도 한 번에 내려오며 동작을 수행합니다. 움직임은 엉덩관절에서 주도적으로 발생하고 허리는 고정한 채로 굽힘 또는 펴이 발생하지 않게 유지하며 동작을 수행합니다. 전면부와 후면부가 함께 힘을 쓰며 허리를 안정화시키는 힘을 사용할 수 있고 팔을 바닥에 강하게 누르면서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몸통 후면부의 뒤쪽 사선 사슬을 이용해서 허리 후면부에 수동적인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동작 중에 허리의 만곡이 증가되거나 감소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을 수행합니다. 다음 동작은 벽 스쿼트와 앞 기울임 운동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로 했던 앞 기울임 운동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펠비클락을 6시 방향으로 당기는 움직임, 즉 골반을 앞쪽 기울임을 만드는 동작을 위주로 수행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함으로써 골반의 움직임 인지와 허리 후면부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는 척추가 수직 압박력을 받기 때문에 누워있을 때보다 이를 견디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다만 벽에 등을 대고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척추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인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 하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동작을 수행할 때 뒤통수와 등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허리 골반에서의 움직임이 주가 될 수 있도록 동작을 수행하고 허리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과도하게 움직임을 하지 않도록 운동 범위를 수정하며 동작을 지도합니다. 앞 동작에 이어서 마지막 동작은 벽 스쿼트와 시계, 반시계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기댄 상태로 펠비클락을 이용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골반을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허리 후면부 근육뿐만이 아니라 배근육과 엉덩관절 근육들까지 함께 사용하며 허리 골반의 근육 이완 및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앞서 수행한 동작과 마찬가지로 허리를 벽에 과도하게 누르는 동작, 펠비클락을 12시 방향으로 과하게 굴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뒤통수와 등뿐만이 아니라 한쪽 어깨가 벽에서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골반이 이끄는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 이 문제는요. 이 편 패턴, 몸통을 뒤쪽으로 젖히는 동작을 수행을 할 때 허리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몸통을 뒤로 넘길 때 허리에 직접적인 통증뿐만이 아니라 하지로 오는 방사통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고요. 척추관 협착증뿐만이 아니라 척추가 좀 분리가 되는 척추 분리증 혹은 척추가 본인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앞쪽으로 자꾸 나가는 전방 전이증 또한 이 편 패턴에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이 허리의 질환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이 척추관 협착증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 척추 뒤쪽에 보면 이 신경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들이 좁아져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통로가 좁아진 것과 펴물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척추들은 몸통을 앞쪽으로 굽히게 되면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척추 사이 구멍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척추를 편하는 경우에는 이 척추 사이 구멍이 더욱 감소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척추가 지나가는 통로들이 좁아진 상태에서 편까지 하게 되면 그 구멍이 더욱더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길 또 지나가는 통로들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이런 문제에 의해서 뭐 또 내 다리 같지 않다던가 혹은 뭐 저리다던가 하는 이런 신경학적인 사인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지금 뭐 뒤쪽에 있는 척추 분리증이 점점 심해지면 척추의 전방 전이증 같은 것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뭐 척추의 전방 전이증 같은 게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을 한 거예요. 특히 편 방향으로 허리를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얘네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돌기 관절들이 받는 압박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뼈들이 연결되는 그런 부위에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지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허리에 분리증부터 척추의 분리증부터 시작을 해서 분리가 되고 나서는 척추의 위치가 고정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척추뼈가 자꾸 앞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허리의 편 방향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접적인 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펴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통증을 많이 호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범위는 제한을 시켜두고 운동을 시켜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운동을 하실 때에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분리증이나 전방전이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좌우로 비틀 때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훨씬 더 우리가 운동을 시킬 때 안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편 패턴에서 첫 번째로 수행할 운동은 이 락 백워드라는 동작이에요. 아무래도 이 락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척추 사이 구멍들을 좁아지게 하면서 이 회원들 혹은 여러분들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 락 백워드 같은 경우에는 허리 후면부 근육들의 이완과 그리고 이 척추 사이 구멍들을 열어줌으로써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좀 증가시켜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고널 펠빅 틸트라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 이제 엉덩허리근의 이완을 좀 하는 동작입니다. 엉덩허리근이 아무래도 허리, 요통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데 얘가 자꾸 허리뼈를 앞으로 잡아 당기려다 보니까 또 문제를 증가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운동을 할 때 얘네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의 운동들이 다 이 힙플렉서를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좀 배근육을 같이 활성화시키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앞서서 너무 과도하게 쓰여지지 않게 이 다이아고널 펠빅 틸트를 하시면 훨씬 뒤쪽 운동들을 잘 수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레그 슬라이드, 토탭 뭐 같은 맥락으로 우리 로어 리프트, 시팅, 프로그까지 우리 힙플렉서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동작이 됩니다. 엉덩관절을 굽힘하는 동작들을 많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점진적으로 이 엉덩관절 굽힘근들이 쓰는 힘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엉덩관절 굽힘근들이 사용되는 동안 안티 익스텐서로서 배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근육들이 엉덩관절 굽힘근들이 자꾸 척추를 앞으로 잡아 당겨가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대항하면서 힘을 쓸 수 있게. 하지만 처음부터 운동의 강도가 너무 크다면 당연히 그걸 잘 버텨낼 수 없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레그 슬라이드부터 점진적으로 시팅에서 하는 프로그 동작까지 우리가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운동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운동 중에 좀 재밌는 거 이 포 스트레치와 그 다음에 카프 스트레치인데요. 전부 다 다리에서 뒤쪽 부분에 있는 근육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허리에 편 패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뒤넙다리근 그리고 종아리 근육들까지 좀 뻣뻣하고
긴장이 많이 되어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레치에서도 무릎을 굽혀서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편 상태에서 동작을 해서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까지 다 늘려내는 것을 좀 더 권장을 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좀 서 있는 상태에서 카프 스트레치까지 연결을 해서 좀 후면부 근육들의 긴장도를 떨어뜨려 주는 것들 마찬가지로 같이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팩 스트레치와 월 엔젤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앞쪽에서 특히 위쪽에 있는 근육들을 늘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제가 허리에 요통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허리의 과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드렸었어요. 특히 앞쪽에서도 전방전이증이나 혹은 척추 분리증이 생기는 많은 이유는 척추에 폄이 너무 많이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허리가 많이 움직이고 많이 폄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등뼈 영역의 가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뼈 영역의 가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제거를 해주는 것 또한 허리가 안정성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팩 스트레치라든지 월 엔젤을 통해서 좀 더 전면부에서의 좀 이완과 스트레칭, 그리고 가동성을 확보하는 동작들이 실제로 허리를 안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작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제가 허리 골반과 그리고 이 넙다리뼈가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드리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운동을 적용을 하실 때 이 등뼈 영역의 가동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같이 포함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운동을 수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 운동들을 순서대로 어떤 부분들을 더 초점으로 맞춰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해볼 동작은 뒤기울임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골반을 중립에서 12시 방향으로 굴리는 동작입니다. 이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허리의 굽힘과 골반의 뒤쪽 기울임을 만들어냅니다. 허리 후면부 근육을 늘리면서 이완할 수 있고 아래 배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6시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이면 허리의 편 방향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나 척추의 전방전이증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폄할 시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더욱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척추를 폄할 때 척추 돌기 관절이 맞닿는 면적이 증가하면서 관절면의 압박이 증가하며 통증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운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동작은 사선 기울임 운동입니다. 한쪽 다리는 접고 길게 뻗은 다리 쪽으로 골반을 5시에서 11시, 1시에서 7시 방향으로 왔다 갔다 굴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엉덩관절 앞쪽에서도 특히 엉덩허리근을 늘리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엉덩허리근의 단축은 엉덩관절의 굽힘뿐만이 아니라 골반의 앞쪽 기울임과 허리뼈를 앞으로 잡아당기는 앞쪽 전달력을 증가시켜서 허리의 앞구붐을 크게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허리의 과도한 펴을 유발할 수 있고 허리 후면부 근육의 긴장도 증가 및 허리 통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엉덩허리근의 긴장도를 떨어뜨리고 원래의 길이로 늘리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동작 중 허리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 무릎을 약간 굽히고 수행하면 엉덩허리근이 약간 느슨해지므로 긴장도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레그 슬라이드라는 동작으로 매트 필라테스의 대표적인 동작 중 하나입니다. 다리가 레일을 따라 슬라이딩 하듯이 쭉 뻗었다가 당겨오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길게 뻗었다가 다시 당겨올 때 엉덩관절 굽힘근들을 이용해서 동작을 수행하는데, 이때
엉덩관절 굽힘근들에 의해서 허리 만곡의 증가나 골반의 앞쪽 기울임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는 배근육의 힘이 요구됩니다. 다리를 멀리 뻗을수록 엉덩관절 굽힘근의 기여도가 증가하므로 배근육은 안티 익스텐서로서의 허리 골반 안정성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동작을 진행할 때 다리를 한쪽씩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골반이 좌우, 앞뒤로 기울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골반이 기울면 허리에서도 비틀림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펠비클라기에서 골반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이를 견뎌내며 허리는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리를 뻗을 때 허리의 만곡이 증가하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다리를 뻗는 정도를 줄여서 동작의 범위를 조절해 주시면 더욱 안전하게 운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토탭스라는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작 역시 매트 필라테스의 한 동작으로 다리를 테이블탑 자세를 만들고 발가락으로 바닥을 탭하는 동작입니다. 레그 슬라이드보다 동작의 난이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다리를 공중에 들고 있으면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보다 엉덩관절 굽힘근과 배근육의 기여도가 더욱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들기 위해서는 엉덩관절 굽힘근의 기여도가 증가하고 허리 골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안티 익스텐서로서의 배근육의 힘을 더욱 요구하게 됩니다. 동작 중 허리 만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허리를 바닥에 완전히 붙인 임프린트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배근육의 활성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허리를 바닥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다리를 다 들고 하기보다는 한쪽 다리는 바닥에 내려놓고 한쪽 다리씩 움직임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동작은 숫자 4 늘리기입니다. 한쪽 발목을 반대쪽 허벅지에 올리고 허벅지 뒤쪽을 감싸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클락을 12시 방향으로 굴리면서 다리를 당긴 채로 약 10초가량 동작을 유지합니다. 허리 후면부부터 엉덩이 근육을 늘릴 수 있는 동작이고 당긴 다리를 펴게 되면 허벅지 뒤쪽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편 패턴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허리 후면부 근육의 뻣뻣함과 뒤넙다리근의 타이트함을 동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완시키고 늘리는 동작이 요구됩니다.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더라도 다리의 당김이 느껴지면 충분히 스트레치가 되므로 과도하게 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펴고 스트레치를 할 때 발등을 얼굴 쪽으로 당기면서 동작을 수행하면 종아리 뒤쪽과 발바닥의 근막까지 함께 스트레치가 가능합니다. 이번 동작은 로어 리프트입니다. 양 다리를 쭉 뻗어서 수행하는 동작이지만 동작의 난이도를 낮추어서 무릎을 굽혀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비클락을 12시 방향으로 굴려서 최대한 허리를 바닥에 눌러내며 배근육의 힘을 유지합니다. 허리가 바닥에서 뜨기 전까지 다리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렸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토탭스와 마찬가지로 다리를 바닥에 내릴수록 엉덩관절 굽힘근의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허리뼈의 앞 구분과 앞쪽 전달력이 증가합니다. 특히 척추의 전방전이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앞쪽 전달력을 막아주는 근육의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근육들은 이런 앞쪽 전달력을 억제하는 중요한 근육으로 로어 리프트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배근육의 힘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근육의 긴장을 유지하지 못하면 허리의 통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통증이 없는 내에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배근육만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묵갈래근의 활성 또한 허리의 앞쪽 전달력을 막아주기 때문에 함께 트레이닝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작은 가슴근 스트레치와 등뼈 가동성을 위한 동작입니다. 등 아래에 펠비클락의 편편한 면을 두고 누워 양팔은 W를 그리듯이 바닥에 내려두고 그대로 몸에 힘을 빼고
깊은 호흡을 반복합니다. 수초간 반복 후 팔을 바닥에 붙인 채 Y자를 그리듯이 귀옆을 향해 팔을 뻗었다가 다시 W로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편 방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 몸통 앞쪽 근육의 단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쪽 근육의 단축은 등뼈에서의 펴을 억제하고 허리의 펴을 과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허리의 빈번한 펴은 돌기 관절이 받는 압박의 증가 및 척추 분리증 등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등뼈의 편 가동성을 만들어주는 것은 허리의 과도한 움직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앉아서 수행하는 뒤기울임 동작입니다. 엉덩이 아래에 펠빅 클락을 두고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감싸지고 골반을 12시 방향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허리를 세우는 동작입니다. 골반부터 뒤로 말아냈다가 아래부터 세우면서 돌아오는 동작으로 허리 후면부 근육의 신장과 함께 강화 운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많이 굽힌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려고 할 때 엉덩관절 굽힌근의 과도한 사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다리를 너무 많이 당겨서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리를 세울 때 너무 과도하게 허리를 앞으로 잡아당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동작 시 배의 긴장을 완전히 빼지 않도록 하면 더욱 안전하게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 이어서 개구리 자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뒤쪽으로 넘겨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수행합니다. 펠빅 클락을 12시 방향으로 약간 기울여서 허리를 약간 둥글게 만 채로 한 다리씩 들어 개구리 뒷다리 자세를 만들어내고 다리를 사선으로 뻗어냅니다. 다리 앞쪽 근육을 쓰는 동작으로 다리를 뻗을 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 근육의 힘이 함께 요구되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움직이는 동안 허리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배 근육뿐만이 아니라 후면부에서도 적절한 긴장이 요구됩니다. 동작 중 허리의 앞구붐이 증가하며 통증을 느끼는 경우 다리를 조금 더 사선 위쪽으로 뻗거나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습니다. 뒤꿈치를 조이면 허벅지 안쪽 근육을 더욱 사용하며 중심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손 대신 팔꿈치를 이용하여 바닥을 지지하고 동작 수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 후면 늘리기입니다. 펠빅 클락에 발바닥을 두고 서서 펠빅 클락을 6시 방향으로 굴리면서 발등을 종아리 쪽으로 당겨내고 수초간 유지합니다. 무릎을 약간 굽혀서 수행하면 안쪽에 있는 가자미근까지 늘려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편 패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넙다리 뒤근부터 종아리까지 뻣뻣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수행했던 뒤넙다리근 늘리기와 종아리 근육까지 스트레칭 해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패턴은 이 로테이션, 돌림 운동을 할 때 일어나는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돌림 운동도 마찬가지로 돌림을 했을 때 직접적인 허리의 통증이 증가를 하거나 혹은 돌림을 했을 때 하지로의 방사통이 증가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돌림만 했을 때보다는 구부리면서 돌렸을 때 혹은 펴하면서 돌렸을 때 다른 움직임들과 결합되면서 통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또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한쪽 방향으로만의 통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돌렸을 땐 괜찮은데 오른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아파. 이런 식으로 편측으로 통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선생님들은 어느 쪽에서 통증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돌림 운동에서 이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허리의 대표적인 질환은요, 이
후관절 증후군, 파세 신드롬이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척추가 불안정화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크, 원반이 탈출한 경우들, 그리고 척추의 전방전이증,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었던 질환들이 있을 때에도 허리에 통증이 충분히 돌림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특히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죠? 척추의 불안정성. 제가 앞서서 우리 척추뼈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허리는 좀 시상면의 관절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 척추, 허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몸통을 앞쪽으로 구부리게 되면 척추 돌기관절들이 맞닿는 면적이 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 허리뼈에서 회전이 일어나는 것을 조금 막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위치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반복이 되다 보면은 사실 또 허리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 요추뼈, 허리뼈의 구조상 얘네는 회전이 거의 한 분절에 1도, 2도 굉장히 쬐끔 일어나게 생긴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허리에서 회전이, 돌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구조적인 문제를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허리에서 회전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돌림 파트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의 포커스를 안티 로테이터, 회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근육들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 나오는 운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을 보시게 되면 처음 파트는 이제 락 포워드 앤 백워드라는 동작을 통해서 골반의 움직임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다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척추 원반 탈출증 혹은 척추관 협착증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운동을 시켜봤을 때 좀 제한되는 범위들은 회원들에 따라서 혹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락 사이드 투 사이드라는 동작을 진행을 할 거예요. 락 사이드 투 사이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골반은 최대한 고정을 시켜놓고 다리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리가 오른쪽으로 갈 때 골반도 계속 비틀리면서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따라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이 안티 로테이터, 안정자로서의 배근육을 조금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허리와 골반이 따라 움직이지 않게 노력을 하는 데에 가장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할 수 있는 운동들은 이제 사이드 스트레치와 엑스 스트레치라는 동작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돌림 패턴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에서는 근육들이 양쪽이 다 짧아지거나 하는 문제보다는 편측에 있는 근육의 문제 때문에 이런 한쪽으로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드 스트레치나 엑스 스트레치를 통해서 이런 사선 방향 혹은 측면 방향들의 근육들을 해결하는 운동들을 같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익숙한 우리 레그 슬라이드와 토탭스라는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레그 슬라이드와 토탭스는 다리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다리만 사용을 하려고 할 때 골반이 굉장히 많이 비틀리려고 하는 비틀림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이런 비틀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를 사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허리와 골반의 높낮이가 바뀌지 않고 허리 후면 뒤쪽에 공간이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같은 맥락으로 싱글레그 스트레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배근육들의 힘을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싱글 레그 스트레치가 이렇게 상체를 들어서 하는 일반적인 매트 필라테스처럼 동작을 하신다고 하면은 허리에 압박이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디스크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이아고널 코어 스트렝스라는 운동을 통해서 이제 다리를 좀 더 사선으로 더 멀리 사용하는 운동을 수행을 할 거예요. 우리 락 사이드 투 사이드를 통해서 다리를 좌우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다리를 지면에서 들어 올려서 사용을 함으로써 훨씬 더 큰 골반과 허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스트레스를 제공을 해주고 그 상황에서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려고 하는 그리고 돌아가지 않게 노력하려고 하는 이 안티 로테이터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운동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90 힙 스트레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편측에 있는 근육들의 신장과 그리고 엉덩관절의 가동성의 확보를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힙 트위스트라는 동작을 통해서 이제 아래에 있던 다리를 점점 들어 올려서 그리고 다이아고널 코어 스트렝스는 누워 있었지만 이 힙 트위스트는 내가 상체를 좀 더 세운 상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배근육들에 더욱 큰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리를 계속 움직임하면서 오는 또 척추의 이 회전 스트레스, 돌림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버텨내면서 운동을 수행을 하는 점진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꼭 이 순서대로 동작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키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동작을 하시는 동안에 이 골반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허리가 계속 비틀리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여부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운동의 범위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안정성을 잘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운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앞뒤 기울임 운동입니다. 골반을 12시, 6시 방향으로 반복해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12시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허리의 굽힘과 골반의 뒤기울임을 만들며 배근육의 활성과 허리 뒤, 엉덩관절 앞쪽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6시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허리의 펴과 골반의 앞기울임을 만들어내며 허리 뒤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고 아랫복부와 둔부를 스트레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골반 움직임 인지를 할 수 있는 동작으로 골반이 수직으로 구를 수 있도록 주의하며 동작을 수행합니다. 다음 동작은 옆 기울임 운동입니다. 골반을 3시, 9시로 기울이며 좌우 측면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골반을 좌우로 기울일 때 허리의 돌림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하게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골반을 고정시켜두고 다리를 3시, 9시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변형해서 수행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면 다리가 좌우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허리의 비틀림, 돌림되려고 하는 힘에 대항해서 허리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안티 로테이터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몸통을 돌림할 때 통증이 발생하는 분들은 불필요한 허리의 돌림이 발생하거나 혹은 허리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는 안티 로테이터의 활성을 통한 허리 골반 안정성 획득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옆 늘리기입니다. 신체의 측면을 길게 늘리는 동작으로 팔과 다리는 각각 1시, 5시, 골반은 9시 방향으로 기울여 오른쪽을 늘려내고 반대쪽으로 팔과 다리는 각각 11시, 7시, 골반은 3시 방향으로 기울여 왼쪽을 늘리는 동작입니다. 허리의 한쪽 방향으로의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 종종 좌우 측면 근육의 불균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편측 근육의 단축 또는 신장 혹은 과활성이나 약화가 있는 경우에 한쪽 방향으로의 돌림이 과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변화는 한쪽 돌기 관절이 받는 압박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한쪽이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다 보니 척추도 비정상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구조물과 연부 조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동작을 통해 한쪽 방향의 근육을 늘리고 이완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동작은 X 늘리기입니다. 팔다리를 X자로 뻗어 전신을 사선 방향으로 늘려낼 수 있는 동작으로 골반을 기울이는 방향에 따라서 어깨 또는 엉덩관절 스트레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수행한 옆 늘리기와 마찬가지로 돌림 움직임에 문제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 근육 또한 한쪽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동작들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어깨보다는 엉덩관절에서의 스트레칭을 위주로 수행을 합니다. 엉덩관절 굽힘근 중 큰 허리근 같은 경우에는 엉덩관절 굽힘이나 허리의 앞쪽 전달력 외에도 한쪽 수축하면 허리뼈의 돌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돌림과 관련된 허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레그 슬라이드라는 동작으로 매트 필라테스의 대표적인 동작 중 하나입니다. 다리가 레일 위를 따라 슬라이딩 하듯이 쭉 뻗었다가 당겨오는 동작입니다. 아무래도 골반 아래에 펠빅 클락이 있다 보니 골반은 더욱 흔들리게 되고 그 위에서 균형을 잡고 안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허리 통증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허리 골반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동작을 진행할 때 다리를 한쪽씩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골반이 좌우, 앞뒤로 기울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골반이 기울면 허리에서도 비틀림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펠빅 클락 위에서 골반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이를 견뎌내며 허리는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골반의 흔들림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리를 뻗는 정도를 줄여서 동작의 범위를 조절해 주시면 더욱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토탭스라는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작 역시 매트 필라테스의 한 동작으로 다리를 테이블탑 자세를 만들고 발가락으로 바닥을 탭하는 동작입니다. 레그 슬라이드보다 동작의 난이도가 증가하게 되고 허리 골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배근육의 힘을 더욱 요구하게 됩니다. 발가락을 바닥에 탭하려고 움직임을 할 때 골반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특히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허리에 비틀림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견뎌내기 위한 근육의 활성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동작을 빠르게 하거나 큰 움직임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골반이 좌우, 앞, 뒤로 기울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운동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동작은 싱글레그 스트레치로 역시 매트 필라테스의 한 동작입니다. 싱글레그 스트레치는 상체를 들고 한 다리씩 앞으로 뻗고 당기며 수행하는 동작으로 본래 배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입니다. 클락을 12시 방향으로 굴려서 허리를 바닥에 눌러내고 배근육의 힘을 유지한 상태로 동작을 수행합니다. 앞서 수행한 동작과 마찬가지로 다리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허리의 비틀림 스트레스를 버텨내며 운동을 진행하고 골반이 좌우로 기울지 않도록 노력하며 동작을 수행합니다. 동작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 다리를 천장 쪽으로 뻗어내게 하면 허리 골반에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므로 다리의 위치를 수정하며 동작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동작은 사선 코어 강화 운동입니다. 양 다리를 사선으로 넓게 벌렸다가 한쪽 다리는 무릎을 굽히고 준비. 반대쪽 다리를 접고 굽힌 다리는 펴냅니다. 이렇게 좌우로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편 다리 쪽이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기 때문에 골반도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골반이 기울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게중심을 펠빅 클락 가운데 두고 유지하며 수행하는 동작으로 안티 로테이터로서의 배근육 사용이 요구되는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 어려울 수 있고 다리를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많이 뻗을수록 허리 골반에 돌림 스트레스가 증가하므로 범위를 작게 시작해서 점점 큰 범위의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작은 90-90 엉덩관절 스트레치 동작으로 골반을 펠빅클락 위에 올려두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며 엉덩관절의 가동성 향상과 골반 움직임 인지를 위해서 수행하는 동작입니다. 엉덩관절뿐만 아니라 허리 골반에 부착되어 있는 스트레칭도 가능합니다. 약간의 골반의 돌림이 발생하므로 허리에서도 회전이 발생할 수 있고 너무 과하게 수행할 시에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작을 수행하도록 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힙 트위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힙 트위스트는 허리와 골반을 함께 움직이며 동작을 수행하지만 여기에서는 최대한 골반은 고정한 채로 다리만의 움직임을 강조하며 동작을 수행합니다. 다리가 좌우로 움직이며 몸통이 돌아가려는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몸통이 돌아가지 않도록 유지하며 움직임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펠빅클락에 올려둔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중심을 유지하고 최대한 골반과 엉덩관절이 분리되어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굽혀 수행하고 점진적으로 무릎을 펴하면서 수행하면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트위스트가 잘 되면 힙 서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을 그리면서 더욱 허리 골반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고 안티 로테이터로서의 배근육 기여도를 증가시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3가지의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펠빅클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나온 이 원리들을 선생님들이 조금 더 활용을 하신다면 지금 나온 내용들보다는 더욱 많은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주변에서 내가 직접 허리에 통증을 느낀다던가 혹은 나의 회원이 좀 허리에 통증을 느낀다던가 이런 분들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좀 좋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강사가 되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